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2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신경 전달 속도 검사 즉 NCV, 그 다음에 후기 반사 반응 검사, M파, F파, H파 3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중복이 있지만 여러분들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전도 반응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NCV 너브 컨덕션 벨로시티 테스트 해서 NC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전도 속도 검사 교과서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신경 전도 검사 목적은 말초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서 신경학적 자극에 대한 전도의 질과 시간을 평가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응증은 말초신경 질환의 병변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말초신경 질환의 병변 유형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 질환 병변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 질환의 병변 발생 시기를 구별하고자 할 때, 이것을 NCV를 적용한다, 사용한다. 자, 그러면 NCV 신경 전도 속도 검사의 장점은 뭐냐? 조기 진단에 유리해요. 자, 환자 불편감이 크지 않고 검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환자 협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이렇게 검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렇게 환자는 누워 있고 이렇게 지금 자극 전도와 측정 전극을 붙여놓고 자극 전도를 이렇게 해서 모니터에서 그 속도를 잠복시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메디안 너브 지금 운동신경 검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장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NCV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 운동신경 전도속도 검사, 감각신경 전도속도 검사, 그 다음에 지연반사 반응 검사 또는 후기 반사 반응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M파, F파, H파 또는 H 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된다. 총 뭐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NCV 즉 신경 전도 속도 검사에서 측정하는 인자는 시간, 진폭, 그다음에 전도 속도, 그러니까 잠복시 그걸 자극을 하고 그 자극 전류가 근수축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타나는 그 반응, 시간 그런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NCV 영양인자가 또 있어요. 나이, 온도, 그러니까 체온이죠. 그다음에 신경 굵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상 성인의 뭐 수치로 대입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너무 어린 사람이나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정상 수치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서 미리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CV 사용 전극은 여기 못한데 기록 전극, 접지 전극, 자극 전극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전극을 쓴다. 그래서 자극 전극은 보통 10에서 30mA의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자, 접지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극에 전류가 흐르려면 들러리로 붙여야 되는 전극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어딘가에는 몸에 붙어 있어야 전류가 흐르니까 쉽게 말하면 들러리 전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 전극은
자극을 한 그 전류 자극이 기록 전극에 가서 이렇게 도달을 할 때 체크가 되는 전극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S1, S2 이렇게 있잖아요. 이 S가 스티뮬레이션 일렉트로드라는 말이죠. 제1 자극전극, 제2 자극전극 거꾸로 해놨네요. 제2 자극전극, 제1 자극전극 이렇게 S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엄지 두덩에 이렇게 기록전극을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탁 전류를 때려주면 축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수축 반응을 일으키겠죠. 여기서 여기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이거를 T1이라고 그래요. 잠복시. 이거를 먼쪽 잠복시. 그 다음에 T2는 몸쪽 잠복시인데 여기서 전류를 탁 튀겨주면 쭉 가가지고 여기 기록 전극이 붙여져 있는 엄지 두덩 근육까지 와서 수축 반응을 일으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보다 더 길겠죠. 거리가 머니까. 자, 엄지 끝에 있는 대조전극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거기다가 붙여놓은 접지전극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신경 전도속도 검사는 자, 우리가 NCV라고 아까 앞에서 했는데 모터라는 약자를 앞에 붙여서 소문자로 모터 NCV 테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기니까 MNCV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신경 전도속도 검사는 센서리를 앞에 소문자로 붙여서 SNCV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MNCV를 이제 검사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는데 델타 T분의 델타 T예요. 자, 즉 T2-T1분의 D2-D1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모는 시간이고 분자는 거리예요.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기록 전극까지 이 거리를 뭐 예를 들면 20cm라고 합시다. 이거 20cm죠? 이거는 5cm. 뭐 이렇게 20cm에서 5cm 빼는 게 이게 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분모는 뭐예요? 여기에서 전기를 튀겨줬을 때 여기까지 도달해서 근수축을 일으키는데 걸리는 여기서 전기를 땡겨줬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동시에 수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전류가 타고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튀겨주고 여기에서 엄지 두덩에서 근육이 수축하는 때까지 걸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겠지만 기계는 그것을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잠복시와 자, 여기 마우스를 보세요. 여기서 전류를 튀겨져 가지고 여기 엄지두덩에서 근수축하는 데 걸리는 이 지연된 이 시간 잠복시 이거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T다. 자, MNCV 정상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지는 50에서 70ms이 나오고 하지는 40에서 55ms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정상 수치에 대입해서 본인이 여러분이 검사하는 그 피검사자의 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든지 이제 아프면은 시간이 늦어지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시간이 즉 이게 이제 시간이 차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잠복시와 몸쪽 잠복시와 먼쪽 잠복시가 그 갭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분모가 커지면은 어때요? 속도 NNCV가 어때요? 수치가 작아질 것이고 분모가 이렇게 갭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수치가 작아지니까 갭이 이제 분모 값이 작아지면은 전체 값은 어때요? 커지겠죠? MNCV 값은.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운동신경 MNCV 값을 한번 구해보는데 두 지점 간 거리 델타 D죠. 델타 D가 30이라고 하니까 분자를 이미 줘버렸네요. 30. 분자 값은 30cm.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델타 T 잠복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쪽 잠복시가 6ms이고 먼 쪽이 3ms이니까 6-3은 3ms이 분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3ms 분의 30cm인데 여기서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미터법과 초 단위를 우리가 국제 표준으로 쓰니까 분모는 자 3ms이니까 초 단위로 환산하면 0.00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0.3m가 되잖아요. 30cm는 0.3m잖아요. 그러니까 0.3을 0.003으로 나누게 되면 10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00ms이 된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터 NCV, MNCV 뭐 구하는 공식과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SNCV가 있어요. 감각신경. 이게 지금 영상 틀이 좀 틀어지네요. 자, SNCV를 이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방향 SNCV, 역방향 SNCV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방향, 역방향을 정의하는 방향은 감각신경의 그 목적의 기준에서 정하면 됩니다. 감각신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초에서 느끼고 중추로 이렇게 그 정보를 보내는 거잖아요, 뇌로.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자면 여기 손이 있지만 손에서 이렇게 어깨 쪽, 즉 몸쪽 관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면 감각신경의 전도 방향하고 일치하죠? 자, 그러면 그게 순방향이고 거꾸로 몸쪽 관절, 즉 어깨라든지 이런 데에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건 운동신경의 전도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동신경 방향이니까 감각신경의 차원에서는 이건 역방향이죠. 마찬가지로 정방향 SNCV라는 것은 뭐냐면 자, 먼 쪽, 즉 디스탈 세그멘트에서 전기 자극을 때려주고 몸쪽 관절에서 측정하게 되면 감각신경의 전도 방향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정방향 또는 순행 SNCV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꾸로 운동신경의 전도 방향처럼 자, 몸쪽 관절 쪽 부위에서 전류를 자극을 주고 먼 쪽 관절, 즉 손끝이나 손바닥 같은 데서 측정을 하게 되면 감각신경의 전도 방향하고 거꾸로 되잖아요, 방향이. 자, 이럴 때는 역방향 SNC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역방향 SNCV 검사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다 더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방향 SNCV를 더 선호하고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신경 전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자, 여기 보게 되면 지연 반사 반응 또는 후기 반사 반응이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있었다고 했었죠, 아까? 자, 여기에는 세 가지 검사법이 있어요. 자, M파, 자, F파, 그 다음에 H파 또는 H 반사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H파는 왜냐하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H 반사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M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척수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척수의 횡단면이죠. 가로단면. 자, 가로단면 보면은 약간 어두운 색 영역에 H자 영역이 있는데 왜 어둡다고 했어요? 핵이 있으니까 어둡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핵이 어떤 핵들이 있는가를 염색을 해보니까 열층으로 나눠진다고 해서 이걸 렉시드 층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뒷불 포스테리어 혼 또는 도잘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뒷불은 뒷불에 있는 육충은 감각을 주로 담당을 하는 기능이 있고 앞불에 있는 8층, 9층 두 개의 층은 운동을 감당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라테랄 혼은 그리지 않았는데 라테랄 혼은 왜 안 그렸냐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라테랄 혼은 7층이죠. 7층은 내장기의 운동, 즉 자율신경계 기능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센터 영역이 10층인데 10층은 그 기능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앞불 쪽에 8층, 9층에 특히 알파 모터 뉴런이 있어요. 운동신경세포. 자, 그 알파 운동신경세포, 뭐 A 알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 알파 또는 알파 모터 뉴런, A 알파 모터 뉴런 뭐 상관없습니다. 그 운동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축삭이 나오고 있죠? 축삭이 나와서 이게 이제 세포의 너브셀 바디고 거기서 나온 축삭이고 근육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엠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엠파, 즉 알파 모터 뉴런에 축삭을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주면은 이 전기 자극이 이렇게 근육으로 오겠죠. 근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 반대편, 즉 척수 쪽으로도 올라가요. 교수님 운동신경인데 왜 반대로 갑니까? 운동신경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육 쪽으로. 자, 근육 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모든 신경 축삭은 자극을 받게 되면 받는 위치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다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쪽으로 전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엑손 터미널이 없잖아요. 여기는 덴드라이트만 있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왼쪽 척수 너브셀 바디 쪽으로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양방향으로 전달이 되지만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근육을 수축하는 정보 전달만 유효하게 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데 여기서 자극을 줘서 이 근육이 와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 지점, 여기에 이제 측정 전극을 이렇게 대놨겠죠. 쉽게 말하면 아까 이 앞쪽에서 봤듯이 무슨 전극이죠? 기록 전극이죠. 기록 전극. 여기에 기록 전극을 해놨는데 여기서 전류 자극을 주고 기록 전극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을 활동 전위를 이 측정 전극에서 여기에 도달한 활동 전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엠파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이 엠파에 이름이 붙은 이런 활동 전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복 시간은 수 미리세칸이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 값이 있는데 이게 느려지면은 엠파의 출현이 늦어지면은 신경에 뭔가 손상이 있겠죠. 말초신경에 손상 유무가 있으면 이 엠파의 출현이 늦어지거나 파의 형태가 변형돼서 나타나겠죠. 자, 두 번째 F파가 있어요. F파. 자, F파는 조금 이게 이제 다릅니다. 아까 M파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F파는 무조건 M파보다 늦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 F파만 밑에 그려놨지만 사실 M파가 출현된 뒤에 F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전이 모양을 보면 M파와 F파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키도 더 작죠. M파에 비해서. 그리고 더 늦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F파의 잠복시는 상지 30에서 32ms, 하지는 42에서 55ms/s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앞에하고 똑같아요. 자, 알파 운동신경세포와 그 축삭이 있잖아요. 근육으로 가는. 자, 똑같은 위치를 때렸을 때, 자, 이렇게 근육으로 가서
이렇게 그 전류가 활동 전위가 근육에서 측정되면 그 파가 M파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F파는 그 M파가 아니고 이쪽으로도 간다고 했었잖아요. 활동 전위가 왼쪽으로도 척수 쪽으로 운동신경이지만 왼쪽으로도 그 자극이 충동이 전달되기는 합니다. 알파 모터 뉴런 세포 너브셀 바디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반사파가 생겨요. 그 되돌아와서 근육으로 다 오는 반사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F파는. 자, 그러니까 M파보다 좀 늦게 나타나겠죠. M파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와서 측정되는 게 M파고, F파는 한번 척수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되돌아 나오는 반사파니까 F파는 활동 전위에 세로축 키도 작고 시간도 더 늦게 나온다. M파에 비해서. 자,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H 반사가 있어요. H 반사는 호프만에 의해서 발견되고 H 반사라고도 하는데 H파라고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앞에 두 개는 운동신경세포를 자극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1A 감각신경. 로마자로 나가면 무조건 감각신경이라고 했었어요. 자, 1A 감각신경. 그러니까 원인 중에서도 A니까 감각신경 중에 제일 두꺼운 신경 굵기를 말하는 거죠. 1A 감각신경을 자극했을 때 이 1A 감각신경의 자극이 이렇게 척수로 들어가서 뇌로 이제 전달도 되겠지만 일부는 이 반사활, 즉 리플렉스 아크라고 그러죠. 반사궁을 이렇게 이루면서 운동신경으로 나가서 그 집의 근육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그 근육에 있는 기록정극에서 측정된 파인데, 이게 이제 H파의 모양입니다. 약간 이 앞쪽에 F파하고 살짝 비슷하긴 한데 조금 F파보다는 조금 더 진폭이 더 높고 모양이 좀 분명하죠. 자, 잠복시는 24에서 32mS이고요. 그 다음에 성인일 경우에는 정강신경에서만 측정이 됩니다. S1. 어린이들은 다 나타나는데 성인에게서는 무조건 정강신경에서만 측정이 되는 파입니다. 그것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감각신경, 1A 감각신경, 척수로 들어가는 감각신경을 자극했을 때 척수로 그 충동이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신경 쪽으로 전달돼서 그 운동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에서 측정된 활동 전위가 H 반사다, H파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환자 진단에 유리하고요. 반사궁이 건재한지를 확인할 때도 써요. 자, 그런데 뭐 말을 이렇게 뭐 돌려서 써서 그러지, 반사궁이 건재하다라는 건 뭐예요? 반사궁이 건재하다라는 것은 말초신경이라 건재 유무죠. 건재하다는 게 아니라 건재 유무.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포함해서 척수에 손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초신경만 이상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척수도 건강해야 이게 H파가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싸잡아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파, H파, F파, H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후기 반사.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정기 진단, 그다음에 근전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보았고요.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소하고 우리 분야에서는 좀 검사 파트라 많이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 이렇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